안녕하세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붉은돼지 홍돈입니다. 오늘은 글러브를 대해서 상세적으로 알려주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일단 글러브라는 것은 손에 야구를 하기 위해서 야구공을 잡기 위해서 쓰는 손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러브는 내야수 글러브, 외야수 글러브, 올라운드 글러브, 또 미트류로 넘어가면은 일루수 미트, 포수 미트 이렇게 나뉜다고 강의하였습니다. 이런 게 있지만은 이 모든 글러브는 공통적으로 어,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일단은 이 부분 이거는 웹이라고 합니다. 웹. 이 웹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프로야구를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이 웹은 명명만 하자면은 쭉 하고 그냥 원판 안에 있는 철판 웹 이거는 I자 웹입니다. I자 이렇게 I자 대문자 I자처럼 생겨서 I자 웹. 또 여기 T벨트 이렇게 T자이고 여기 막 벨트가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T벨트 웹. 투피스 이렇게 양쪽 나뉘어서 여기 쭉쭉 X자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십자가 여기 I자 웹은 여기가 끈으로 되는 반면에 십자가는 여기가 이렇게 원판인 여기 가죽이 덧대져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웹은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했다시피 특정 포지션에 잘 쓰이는 웹들이 있습니다. 이런 I자 웹이나 십자 웹 이런 것들은 주로 내야에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꼭 투수나 외야수 이런 사람들이 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웹은 좀 더 글러브에 알맞기 때문에 조금 더 알맞기 때문에 쓰는 거지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글러브를 만들 때 글러브의 일반적인 특징이랄지 이런 거에 인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 삼성의 박성민 선수를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는 투수 글러브, 올라운드 글러브처럼 마퀴냅, 철판앱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핑거가드 넣고 그런 식으로 프로에서도 굉장히 많은 웹을 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웹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볼집. 볼집이라면은 이렇게 바닥을 말합니다. 바닥을. 글러브 바닥을 말합니다. 왜 볼집이냐면은 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공이 들어간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보면은 쉐이핑 그러니까는 망치나 이런 걸로 여기를 퐁퐁퐁퐁 칠 때 정확하게 볼집으로 치세요. 또는 공을 잡을 때는 볼집으로 잡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서 들어보면 볼집이 바닥 전체가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바닥인데 볼집이 조금 더 작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집이 어떤 사람들은 볼집이 정해져 있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는 볼집은 모든 글러브마다 다르고 글러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글러브 어떤 가죽으로 만들어졌냐,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볼집 위치는 다 달라집니다. 내야는 여기 검지손가락 부분 여기가 볼집인 반면에 제거 올라운드 경우는 요 안쪽 여기가 볼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글러브는 볼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명할 것이 인자 일반 글러브에 보면은 끈들은 일단 그냥 일반 가죽끈이라고 불리는데 이 가죽끈들은 글러브를 접착제가 아닌 글러브 가죽과 가죽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글러브를 오래 쓰시다 보면은 제일 먼저 고장나는 곳이 이쪽입니다. 이 끈들이 제일 잘 끊어집니다. 이 끈들이 끊어진 이유 중 하나는 가죽 경화라고 가죽이 물을 머금 건 아니면 오랫동안 오일링 또는 컨디션이 이런 거 안 해줄 경우 가죽이 딱딱해집니다. 굳어서 볼을 받으면 가죽이 좀 흐물흐물 거리면서 볼을 막아줘서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정도 이상으로 흔들리게 되면 툭 하고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터지죠. 이렇게 끊어진 거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끈을 사다가 싹 풀어서 다시 묶어도 되고 아니면은 글로우 팩토리 AFB 이런 데로 맡기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묶는 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끈 가격이 좀 있습니다. 뭐, 좀 예람된 말씀인데, 끈 종류로 말하면 일반 이런 가죽끈, 그리고 이 가죽끈도 반가죽끈하고 통가죽끈이 있습니다. 단면 가죽끈. 단면 가죽끈은 통가죽끈은 그러니까 두꺼운 거를 반으로 딱 잘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일 좋은 테네시 가죽끈. 테네시 가죽끈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2m인가 3m짜리가 한 10,000원에서 12,000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 거는 이제 요 엄지를 이렇게 있는 요 딱딱한 부분, 이 딱딱한 부분, 또 새끼를 이렇게 있는 요 딱딱한 부분. 이게 바로 뭐라 그러냐, 양모, 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간 이것의 역할은 글러브의 전체적 모양을 딱딱하게 잡아줍니다. 사람들이 주로 각을 잡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각을 잡는다는 것은 이 부분을, 요것을 꺾거나 아니면은 딱 모양을 잡아서 이쁘게 또는 잡히기 쉽게 놔두는 겁니다. 이게 각을 잡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각은 꼭 지켜져야 된다, 각을 맞춰야지만 공을 잡는다, 아니면 각을 맞추는 게 공이 잡기 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각은 자기 손에 맞으면 됩니다. 제가 앞에 말했다시피 글러브는 공을 잡기 위한 손의 연장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쓸 때요, 이게요, 손 모양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손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약 그랩을 할 때, 그러니까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손에도 각이 없기 때문에 이 글러브에 그렇게 정해진 각은 없습니다. 이제 꼭 해야 될 거라는 거, 이제 일단은 이 바닥 쪽, 이거는 절대로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를 구부러뜨리시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휘게 하든가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것만 딱 살려놓으시면은 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제 여기 비교적 말하는, 쟤는 이제 비교해서 말하는 게 손입니다. 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해도요, 어떻게 만지든 여기는 안 움직입니다. 여기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글러브를 쓸 때도 손 여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여기가 근데 움직여버리면 글러브가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고 공도 이상하게 빠지고 부르륵 하면서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보시면 됩니다. 손을 보시고, 손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많죠. 손가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손가락 보면 어떻게든 조정하는 자기 마음인데, 그 반면에 손 여기에 바닥 쪽, 이쪽은 절대로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꼭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글러브를 관리하실 때요, 혹시 넘버 세븐의 뭐 글러브 관리 이런 걸 영상을 보신 분이 많으실 건데, 글러브를 보관할 땐 항상 이렇게 놓고 관리하랍니다. 만약에 가방 같은 데 넣어서, 이런 가방 같은 데 넣어서 이동하실 때는 꼭 이런 천 같은 거를 여기 손 입수부, 입수부 설명했죠. 요 성이 들어가는 거 입수부입니다. 입수부에 이렇게 찌그러뜨려 넣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넣어서, 이게 여기는 안 구부러지게, 아무리 눌러도 여기만 살아있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볼지발 설명을 깜빡 못 드렸는데, 간혹가다 보면은 바닥이 여기 옴뻑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게 있습니다. 산이 생기니까 이거를 배꼽이 생긴다 그러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요 글러브를 내피와 외피를 내피와 여기 입수부 안쪽에 내피와 외피를 이어붙이기 위해서 여기다 컴파운드라는 가죽용 접착제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어디 보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 썼는가 보네요.
하얀색의 그러니까 뭐 끈적끈적거리는 게 있습니다. 아예 붙는 접착제 같이 아예 붙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하게 해서 가죽이 덜 밀리게끔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접착제를 여기다 넣었는데 이 접착제는 이 접착제 망에 맞아서 확 붙는 접착제 같이 확 붙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약간 이어짐만 있게 주기 때문에 또 유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분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이게 뭉칩니다 한쪽으로. 그 물 묻은 휘지를 이렇게 놔두면은 이게 주르르르르르 말리듣기 아니면은 오징어를 불 위에 딱 올리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리듣기 이것도 유분이 날아가면 여기 이렇게 뭉쳐서 여기가 산이 생깁니다. 이게 배꼽이고요. 어떤 사람 배꼽이 생기면은 글러브를 끝난 거다. 글러브 쓰면 끝난 거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추신수 선수의 글러브가 예전에 여기에 엄청 큰 배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은 굉장한 수비를 보여주셨죠. 그런 식으로 솔직히 말해서 글러브를 쓸 때 공을 뱉어내지 않으면은 이렇게 딱 붙기만 하면은 글러브가 붙기만 하면 막 이렇게 뱉어내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얼마나 쓸 수 있고 배꼽이 있다 하여도 자기가 사용하는 요 볼집 부분만 안 다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관상 안 좋지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이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보정 보강입니다. 바닥 보정, 바닥 보강. 이거는 글러브 팩토리 가면 이게 3만원씩입니다. 가격이. 근데 이거를 무엇을 하냐면은 아까 제가 이게 컴파운드가 있댔지요. 컴파운드를 그 유분이 사라지고 이미 수명이 다한 그 글러브 컴파운드를 싹 걷어냅니다. 여기를 열어서 다 풀어서 아래를 열어서 여기 싹 걷어냅니다. 걷어낸 다음에 새로운 컴파운드 딱 묻히죠. 묻혀서 넓게 펼쳐서 딱 해서 붙여놓고 다시 닫아서 다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컴파운드 가는 보정입니다. 보강은 좀 다릅니다. 보강의 경우는 가죽 하나가 있는데 가죽 경화제를 먹여서 똑같이 컴파운드를 해서 붙입니다. 붙여서 한 겹을 더 붙이는 거죠. 한 겹을 더 붙여서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강입니다. 보정과 보강의 가장 큰 차이는 보정의 경우는 글러브가 그렇게 딱딱해지지 않는 반면에 각 같은 이런 식의 이런 힘은 좀 더 올라갑니다. 제가 직접 수리를 해보는 결과 만약에 글러브가 이렇게 뭉쳐있으면 이렇게 완전히 반접 여기가 이렇게 접혀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글러브가 보정을 딱 하면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구부러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글러브가 훨씬 수명이 오래갑니다. 근데 보강은 좀 다른게 보강은 쓰고 있던 가죽에 새로운 가죽을 덧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드해집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새로운 글러브를 만든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잠깐 동안은 그런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강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보강을 하면 가죽이 한 장이 더 덧대지면 무게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왜 무게가 늘어나냐? 가죽 한 장 이거 몇 그램도 안 되는 게 왜 늘어나냐면은 가죽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죠. 가죽에다가 경화제 바르고 경화제에다가 아래에다가 컴파운드 깔고 또 위에다가 컴파운드 깔고 컴파운드 무게가 많이 나가서 굉장히 줄어듭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AFB나 이런 글러브 수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블로그, 카페 이런 데 가서 한번 제가 알기로는 AFB에 그런 거 제일 잘 나와 있는데 AFB에 뭐 경량 어쩌죠 이런 걸 보시면은 컴파운드를 걷어내고 쓸데없는 걸 몇 개 딱딱딱딱딱 걷어내면은 제가 봤던 것 중 제일 많은 게 100에서 150g도 줄어듭니다. 글러브 무게가. 이거는 그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작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글러브 내야는 기본적으로 500g입니다. 그리고 외야가 제가 알기로는 600g 되고 일루스미트가 700에서 600g 그리고 포스미트가 800g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그램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고3이 되면서 여러가지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네요. 글러브 묶으실 때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지금 제게 지금 이 핸드폰을 찍는 거여서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인터넷 찾으면 글러브 끈 묶는 법이라 치시면 뜹니다. 거기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끈 매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매주십시오. 글러브를 이쁘게 매는 이유는요. 글러브를 이쁘게 매게 되면 여기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집니다. 공간이 적어지면 뭐가 되냐면 끈이 막 난잡하게 되지 않고 깔끔해 보이면서도, 그러면서 끈이 안 풀립니다. 끈이 잘 안 풀립니다. 거기 보면 제가 어떤 카페에 가면은 거기서는 끈을 밖으로 매는 뭐 안으로 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눈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볼을 잡으실 때요. 많은 강의에서 보면은 볼집으로 잡아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볼을 최대한 깊은 곳에 잡아라 이 말입니다. 바닥에서 최대한 깊은 곳 여기로. 아니면 이 볼집이 어딘지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요, 땅 쳐서요 소리가 크면서 왠지 모르게 포근하게 잡힌다는 데가 가장 좋은 볼집입니다. 그걸 찾으면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만약에 연식구면 괜찮습니다. 초등학생분들 같이 연식구를 쓰면 괜찮습니다. 경식구를 쓰게 되면 만약에 손바닥을 딱 잡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좀 빠른 볼이었습니다. 손바닥 작살납니다. 제가 옛날에 연식용 글러브 하피 글러브로 제가 경식구를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밑으로. 그때 제가 바닥으로 딱 잡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있고, 아직도 여기가 보면 약간의 올록볼록함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맞다 보니까 붓는데 붓기 빠지기 전에 또 때리고, 붓기 빠지기 전에 또 때리고, 붓기 빠지기 전에 또 때려서 결국 부었습니다. 여기에 살짝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덜 아픈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볼집을 잡아라 이런 겁니다. 또 볼집을 잡는 걸 연습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공을 잡을 때 볼집 쪽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율이 적죠. 만약에 어떤 사람 외부를 잡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잘못되고 좀만 삐끗하면 바로 여기 나가버립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잘못되면 여기로 칠 수 있습니다. 손목 여기로, 여 부분으로. 그러면 부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볼집을 잡아야 이겁니다. 바닥을 잡는 사람은 여기 손목 맞을 수 있고, 외부를 잡는 사람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볼이 이렇게 해서 오는데 빠졌다, 여기 맞는 거죠. 여기 맞으면 뼈가 쇄골이 부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야구는 정말 위험한 공입니다. 작은 데다 단단하죠. 돌도 깹니다. 깨봤습니다. 차도로 못 깨더라도 약간의 사암들은 깹니다. 그 정도 단단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팁일 수도 있는데, 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공을 많이 맞았습니다. 이마도 맞아보고, 여기요, 어디더라? 쇄골도 한 대 맞아보고, 명치도 맞아보고, 제 중요 부위도 맞아보고, 무릎 여기랑 여기 둘 다 맞아보고, 발목도 여기 맞아봤습니다. 맞아본 결과 죽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정말 그거보다 아픈 게 없습니다. 안 맞는데 제일 좋은 건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피하려면 무조건 그냥 확실하게 피하십시오. 난 공을 잡을 생각이 아예 없는 것처럼 피하십시오.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달라들어 주십시오. 공에. 파도를 예로 들겠습니다. 바다에서 작은 파도가 옵니다. 큰 파도 말고 작은 파도 옵니다. 여기서 파도를 피해서 가면 탕 치는 순간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쭉 내려가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덤볐습니다. 그러면 작은 파도에 그냥 맞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글러브를 쓸 때 달라드십시오. 공에 굉장히 막 달라드십시오. 달라드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살기 위해서 글러브가 공에 갑니다. 그러면 잡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캐칭 능력은 엄청나게 오릅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야구를 처음 하실 때요, 야구 장비 좋은 거 이런 거 쓰시도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근데 뭐가 좋으냐면, 처음에는 정식구로 하더라도 안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급형으로 나오고 바닥 얇은 거, 그런 걸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런 걸 하시고 여기 손가락을 빼지 마시고 4개 다 넣어서, 그러면은 맞으면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손가락 끊어질 것 같습니다. 부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잡는 법을 합니다. 저의 경우 얘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U 글러브 아주 그냥 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얇은 글러브로 잡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3년간 잡았습니다. 그걸로만. 제가 돈이 없어서 그걸로만 3년을 잡았습니다. 3년을 잡다 보니 생긴 요령이 뭐냐면은, 그걸로 잡아도 안 아프게 잡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걸로 잡더라도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잡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그 누구보다 좋은 캐칭할 수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 많이 3,000보러 받았는데, 그 다음 이제 캐칭인데, 글러브를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아는 초등학생 여자, 아니면 뭐 처음 야구 해보신 분, 이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가 되냐면은, 아까 제가 컴파운드 얘기했죠. 컴파운드가 밀립니다. 컴파운드가 제가 말했다시피 딱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밀립니다. 천천히 밀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배꼽이 쌓입니다. 미관상 안 좋고, 아까 말했다시피 뭐 스타일에 맞다면 괜찮은데, 아니면은 볼이 뱉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제 투수의 경우는 이럴 수 있습니다. 투수의 경우는 이제 폼을 잡기 위해서 쫙 쪼맬 수 있는데, 그 외의 경우는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어떻게 잡냐 하면은, 글러브를 최대한 여십시오. 진짜 보통 글러브 요 정도 됩니다. 이걸 최대한 여십시오. 이렇게 딱 열고 여기로 탁.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막 이러려고 합니다. 이러면 뭐가 에러가 나면요, 이렇게 해버리면 오기 전에 많이 닫았습니다. 맞습니다. 튕깁니다.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어두십시오. 열면요 탁 옵니다. 근데 가장 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빠지지 않겠느냐, 아니면 요리 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죽입니다. 가죽은요, 가죽끼리 만나면 멈춥니다. 스핀이 힘이 많이 줍니다. 거기다가 과연 이게 틀 정도로 강한 공이었는데 사람이 손 이대로 있을까요? 딱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밀립니다.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밀리면 가볍게 손가락이 들어옵니다. 밀리면은 보십시오. 열고 있었죠? 이렇게 잡히죠. 가볍게 밀립니다. 그냥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잡히기 때문에 잘 열고 계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이게 처음에 안 됩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고, 또 맞는 순간 타점을 합니다. 맞는 이 타점을. 그럴 때 맞는 순간 이걸 어디서쯤이나 이게 살짝 해야지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저를 잡아서 힘주면 안 됩니다. 힘주면 막 힘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하고 살짝 공이 그냥 빠지지 않을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흔들었을 때 약간 돌 정도, 공이 약간 돌 정도로,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것을 밖에 나가서 제가 잡는 걸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는. 그리고 글러브에 대해서 뭘 더 설명할 게 있었는데 제가 요새 기억력이 안 좋아갖고 까먹었네요. 가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글러브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랬는데요. 가죽이요, 삼양 가죽이 있고요, 세토 킵이 있고요, USA 킵이 있고요, 뭐 또 USA 스티하이드가 있고요, 그 자바 킵이 있고요, 또 뭐더라? 삼양가죽이 있고요, 또 오일레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터넷에 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뜹니다.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하나도 안 뜹니다. 검색해보신 분들은 뭐 찾아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하나도 안 뜹니다. 이 가죽들은요, 딱 두 가지 마시면 됩니다. 세 가지. 오일레러, 스티하이드, 킵 보면 뭐 유러피언 킵, USA 킵, 자바 킵, 뭐 세토 킵,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딱 아셔야 될 건 오일레러, 스티하이드, 킵, 세 가지 마십시오. 세 가지.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은 스티하이드부터 말하겠습니다. 스티하이드는 2세 이후에, 그러니까 2년 이상 된 성인 숫소를 하기 때문에 가죽 자체가 하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딱딱함이 셉니다. 딱딱함이 센 대신에, 딱딱함이 오래가죠. 오래간 대신에 오래가고 가벼운 대신에 이제 촉촉함이 없습니다. 이제 감촉이 좋지 못하죠. 공 받았을 때. 대신에 숫소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쌉니다. 어찌보면 뭐 보통 나오는 뭐 인코자바, 팬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저가형 5만원에서 9만원 사이, 이런 건 전부 다 스티하이드로 옵니다. 그 앞에 보는 뭐 USA, 유러피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구보타 스티하이드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몰아서 그냥 원산지 또는 제작사라고 보면 됩니다. 제작한 곳. 메이드 인 뭐 USA, 메이드 인 유럽, 메이드 바이 구보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앞에는 진짜 메인 상표라고 보면 됩니다. 상표나 아니면은 원산지. 그 다음 킵이 있습니다. 킵은
아까 스테라이드가 숫소라고 했죠? 숫소, 성인 숫소. 그러면 이건 그 아래 어린 소를 한 겁니다. 숫소랑 어린 소랑 보면요. 어린 소가 무게도 꽤 많이 무게도 꽤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무게 적게 나갈 겁니다. 기억 안 나는 아무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킵은 굉장히 촉촉합니다. 가죽 자체가 굉장히 촉촉하고, 그리고 또, 뭐랄까, 제가 킵을 써본 감촉으로는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가죽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대신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글러브 새 거 사봤는데 다 딱딱하던데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길들면 굉장히 이쁘게 길러줍니다. 킵이. 대신 비쌉니다. 어린 소기 때문에 공급이 그리 많지 않아서 굉장히 비쌉니다. 킵 쓴 것들 보면 보통 우리나라 국산 제품의 경우 20만원 선 그 정도가 킵입니다. 나머지 다 스테라이드고요. 그리고 오일레러는 뭘 말하냐면 그 가죽들의 기름을 먹인 겁니다. 오일을 엄청 먹여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은 중고시장 둘러보다 보면 옆 볼집 부분이 까맣게 뭐가 묻어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기름인데요. 컴파운드 기름. 그게 잘 쓰면 나옵니다. 오일레러. 대신에 굉장히 부드럽죠. 이 가죽들을요, 습성대로 해갖고 쓰자면은 내야는 스티어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외야는 킵이 좋고요. 그러면 킵이 가볍네. 킵이 좋고요. 그리고 또 포스미트나 이런 거의 경우는 스타일입니다. 딱딱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스티어이드 쓰고, 아닌 사람은 스티어이드 쓰고, 이런 식인데 보통 스티어이드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스티어이드가 딱딱하기 때문에 킵에 비해서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스티어이드 많이 씁니다. 왜 내야는 딱딱한 걸 써야 되냐 묻는데, 내야 플레이를 한번 영상 보신 분 알 겁니다.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안 닿습니다. 내야수를 꿈꾸시는 분들은 글러브를 안 닿습니다. 받을 때도 탕탕 팍 오면은 탕 이렇게 들어옵니다. 탕 이렇게 절대 안 닿습니다. 내려온 그 땅볼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다듬으면 공을 쓰다듬습니다. 절대로 닿지 않습니다. 내야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딱딱하게 좋죠. 그래서 내야를 제일 잘 만드는 브랜드 중 하나인 일본의 구보타가 있는데, 구보타가 쓰는 구보타 스티어이드라는 가죽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티어이드의 무거움을 뺀, 스티어이드가 원래 무거운데 무거움을 뺀 최고의 스티어이드라고 평을 받습니다. 저는 아직 써본 적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보타를 사셔도 좋습니다. 글러브를 사실 때 말입니다. 글러브의 가죽도 중요하고 웹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브랜드입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초보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러브 스타일은요, 적어도 한 2, 3년 이상은 글러브를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글러브를 처음 사실 때 말입니다. 제가 생각에 제일 좋은 거는요, 이 모리모토의 3등급짜리, 이게 신품은 19만원에서 18만원에 풀리고요. 중고의 경우는 저는 이거 5만원에 샀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굉장히 싸게 산 거고요. 7만원? 8만원 아니면 좀 상태 괜찮은 건 12만원에도 풀립니다. 이게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모리모토가 듣기는 일본 제품 같죠? 국산입니다. 일본에 원래 모리모토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나라 회사의 어떤 오너가 먹은 겁니다.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한테 잘 맞고요. 모리모토 자체가. 또 모리모토가 저가에도 불구하고 여기요, 이거 펠트를 양모 펠트를 씁니다. 양모. 일반은 여러분 혹시 싸구려 막 쓰다 보면 찢어집니다. 찢어져서 딱 까보면 여기에 검은색 뭔가 있죠. 이게 펠트인데 그 검은색은 부직포를 응축시켜 만든 합성 펠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명이 길진 않고요. 그렇게 딱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얀색 양모 펠트가 있으면 양모 펠트, 그건 진짜 좋은 겁니다. 양모 펠트는. 그렇기 때문에 양모 펠트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19만원대에서 굉장히 오래 쓰고, 만약에 쓰다가 내가 내 스타일을 찾아서 내야의 경우 윌슨 A2K, A2000
뭐 일본의 구보타, 뭐, 뭐 우리나라 명가 1등급 오더, 또 저기 뭐 골드 1등급 오더, 이런 식으로 오더를 내서 좋은 걸 쓴다. 그래서 이거는 세컨용으로 정말 활용도 좋습니다. 우천식은요,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비가 오게 질척질척한 바닥에서, 아니면은 연습용, 진짜 이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팔 때도 그렇게 나쁜 값을 안 받습니다. 모리모토는. 왜냐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홈쇼핑 호스 쓰면 됐는데 넘어가서 글러브를 쓰실 때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글러브를 쓰실 때 글러브의 모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때 글러브를 열고 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시오. 뽕을 받는 거를 포구라 그럽니다. 포자는 보듬을 포자입니다. 보듬으십시오. 절대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보듬은 겁니다. 보듬는 거. 안으십시오. 공을 폼으로 딱 안으신 듯하게 잡아서 다음 플레이를 넣으십시오. 여기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밖에 나가서 또 전처럼 이제 전 시간에 이제 던지기에서 가볍게 했는데, 전 시간과 바람 소리 너무 많았죠. 그때 여기에가 여수에가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바람 최대한 덜 부는 데 가서 찍도록 노력하겠고, 다음에 찍을 때는 드로잉 다시 좀 해드리고요. 왜냐면 제가 올리고 나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올리기 전에 제가 못 보고 올리고 나서 봤는데 바람소리 너무 심했습니다. 그냥 바람소리 없으면은 그거 다시 찍고, 그리고 볼을 그때는 잡는 법까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